최근 미국에서는 코로나 백신에 대한 중대한 정책 변화가 있었습니다. 팬데믹 내내 필수 접종으로 강력히 권고되던 백신이 이제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사항으로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과거 인류를 구원했다고 믿었던 백신 제작 과정의 어두운 민낯을 드러내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 초고속으로 진행되었던 개발의 이면에는 거대 제약회사에 숨겨진 윤리적 딜레마와 은폐된 부작용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당시 수많은 환자들이 부작용으로 목숨을 잃었고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거대 제약사를 상대로 한법적 공방이 이어지는 중입니다. 지금부터 이 숨겨진 진실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한 한국인 과학자의 회한과 그의 처절했던 속죄의 기록을 공개합니다. 세상 모든 것은 속도전이었습니다. 저는 그 구원을 만든 신의 오른팔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 열기 속에서 제 손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건 아니야. 뭔가 잘못됐어. 그날의 대화는 평생 저를 따라다닐 겁니다. 2년 전 미국 뉴저지에 있는 아틀라스 바이오사이언스 본사. 저는 선임 연구원으로서 백신 플랫폼의 최종 안전성 보고서를 들고 최고 임원 회의실로 들어섰습니다. 창밖에 마천루가 그날따라 유난히 저를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폰드 회장은 제게 한성우 박사, 자네의 염려가 무엇인지는 알지만 우리는 지금 전 세계의 시간을 다투고 있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제가 발견한 mRNA 전달체의 나노입자 안정성 결함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0.1% 미만 확률로 나타날 수 있는 치명적인 부작용 가능성 말입니다. 0.1%가 문제가 아니야. 이건 수백만 명의 생명에 대한 과학자의 책임이라고. 저는 최대한 이성적인 척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이 결함이 특정 환자들에게는 치명적인 폭주 기관차처럼 작용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4주만이라도 추가적인 안정화 실험을 진행해야 합니다. 폰드 회장은 제이콥 노리스를 바라보았습니다. 제이콥은 저와는 이미 다른 곳을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제이콥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저에게 눈길도 주지 않고 한 박사님의 염려는 과학자의 양심이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이 기술은 완벽하며 4주간의 지연은 경쟁사에 수십조 달러를 넘겨주는 행위입니다. 저의 팀은 이미 한 박사님의 데이터를 검토했고 이는 백신 자체의 문제가 아닌 개인의 면역 특이성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라고 단언했습니다. 그의 말은 저의 모든 주장을 무너뜨리는 비수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 배신자, 이 쓰레기, 너마저 나를 등지다니. 저는 무의식적으로 제이콥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잡았지만 그는 저를 뿌리쳤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오래된 디지털 녹음기의 녹음 버튼을 눌러놓았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텅 빈 연구실을 뒤로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죄수처럼 도망치듯 저는 2년 동안 서울 외곽의 낡은 오피스텔에서 세상과 단절된 채 지냈습니다. 아틀라스 바이오사이언스는 영웅 기업으로 찬양받았고 제이콥 노리스는 젊은 천재로 추앙받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TV 뉴스에서 익숙한 이름을 들었습니다. 앵커는 해외 유명 백신 접종 후 발생하는 심각한 부작용 사례, 특히 혈전증 관련하여 국내에서도 피해자가 늘고 있습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화면에 비친 피해자의 아버지는 제 대학 시절 은사님이셨습니다. 이럴 리가. 내가 막을 수 있었는데. 내가 그때 멈추지 않고 싸웠다면. 저는 무작정 은사님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닫힌 문 앞에서 저는 무릎을 꿇고 제 마음속의 모든 죄책감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때 사모님이 문을 열고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어떤 분노나 원망보다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깊은 슬픔이었습니다. 사모님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성우야. 너는 이 일을 막을 수 있었다고 믿니? 그냥 가거라. 너의 얼굴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구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거절은 천둥처럼 저를 때렸습니다. 이건 벌이다. 나는 벌을 받는 거야. 도망칠 곳은 없어. 저는 오피스텔로 돌아와 짐 속에서 오래된 디지털 녹음기를 발견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2년 전 그날의 대화가 다시 맴돌았습니다.
그때 녹음 파일의 끝자락에서 제가 미처 듣지 못했던 제이콥의 짧은 혼잣말이 들려왔습니다. 녹음된 그의 목소리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4주만 더 버티면 이 결함은 자국 임상 데이터에는 잡히지 않아. 그 한마디. 자국 임상 데이터에는 잡히지 않는다. 그것은 그들이 부작용의 가능성을 의도적으로 은폐했다는 소름 끼치는 증거였습니다. 이건 운명이 아니었어. 이건 범죄였어. 그리고 나는 내가 막지 못한 그 범죄의 공범이야. 내가 나서야 해. 저는 책상에 널려있던 신문 조각을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국과수 법의학 데이터 분석관으로 임용된 윤소라의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은사님의 지인의 딸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휴대폰 번호를 찾아냈습니다. 그래, 시작하자. 내 손으로 만든 독은 내 손으로 해독해야 해.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발신 버튼을 눌렀습니다. 귓가에서 울리는 짧고 단조로운 수신음. T-T-T- 그녀는 과연 이 글로벌 배신자의 부름에 응답할 것인가? 수신음은 네 번째로 넘어갔고 저는 숨이 막히는 듯 침을 삼켰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응답은 차갑고 짧았습니다. 윤소라는 제가 누구인지, 그리고 제가 아틀라스 바이오사이언스에서 어떤 비윤리적 상황에 놓였는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은사님의 아들이 피해를 입었음을 알리며 간절히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냉정한 목소리로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한 박사님, 저는 공무원입니다. 회사 기밀을 들고 도망친 사람의 말은 진실의 무게를 갖기 어렵습니다. 정식 절차를 밟아오세요. 그녀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녀의 냉정한 이성은 저의 모든 감정을 얼려버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죄책감과 무력감에 다시 침대로 쓰러졌습니다. 저는 다시 오래된 디지털 녹음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2년 전 저는 이 녹음기에 제 양심과 회사의 배신을 함께 담아놓았지만 한 번도 공개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다시 눌렀습니다. 폰드 회장의 목소리, 그리고 제이콥의 비열한 목소리. 그 모든 소리가 제 머릿속을 후벼 팠습니다. 녹음은 이어졌습니다. 제가 회의실을 나선 후에도 녹음기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폰드 회장이 제이콥에게 물었습니다. 한 박사가 가지고 있는 원본 데이터는 어떻게 처리했나? 제이콥은 그가 사본을 만들 시간이 없었습니다. 모든 데이터는 제가 회수했고 나노입자 안정성 결함에 대한 분석 코드는 영구 삭제했습니다. 외부에서는 복구 불가능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완벽한 배신이었습니다. 하지만 녹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폰드 회장이 나간 후 제이콥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사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분산된 임시 백업 코드 하나만 남겨놨습니다. 제가 만든 거니까 저만 찾을 수 있죠. 이걸로 제가 아틀라스의 왕이 되는 겁니다. 저는 온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절망은 순식간에 차가운 통찰로 바뀌었습니다. 그 코드를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은 제이콥의 오만함이 만들어낸 유일한 치명적인 약점이자 진실을 밝힐 핵심 열쇠가 될 것입니다. 찾자. 제이콥,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되찾아올게. 내가 가장 믿었던 나로부터.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틀라스의 보안망을 뚫을 수 있는 더 빠르고 더 강한 인프라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오래전 은사님과 함께 만났던 김 회장, 한국 IT 대기업 창업주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돈이 아닌 한국 기술로 세상을 바꾸겠다는 순수한 열정을 좇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숨겨두었던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이 전쟁을 시작하기엔 충분했습니다. 저는 떨리던 손으로 김 회장의 번호를 찾아냈습니다. 떨리던 손이 이제는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속죄? 아니. 이건 내가 저지른 실수를 바로잡는 유일한 기회야. 과학자의 양심으로.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발신 버튼을 눌렀습니다. 김 회장의 굵고 호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신가? 나 김일도일세.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회장님, 저 한성우입니다. 제가 지금 회장님의 도움을 받아야 할 절대적인 이유가 생겼습니다. 김 회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끝에 그의 목소리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낮고 깊은 울림을 가지고 다시 들려왔습니다. 그래, 내 짐작이 맞았군. 무슨 일인가? 자네의 그 절대적인 이유, 어디 한번 들어보세. 김 회장과의 통화는 저에게 2년 만에 찾아온 단비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 외곽에 있는 김 회장의 비밀 연구소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은 허름한 외관과 달리 최첨단 장비로 가득한 바이오 벤처 미래 바이오 테크의 심장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오래된 디지털 녹음기를 건넸고 제이콥의 비열한 혼잣말과 자국 임상 데이터 은폐 가능성에 대한 저의 통찰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김 회장은 녹음 파일을 듣더니 묵직한 한숨을 쉬었습니다. 성우 박사, 자네의 양심이 옳네. 우리는 기술로 나라를 세워야 하네. 글로벌 자본에 휘둘려 국민의 생명을 담보 잡히는 일은 막아야지. 그의 지지로 저는 드디어 제 계획 K-파이어월 전략을 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전략은 한국의 전국민 의료 데이터 통합 시스템과 초고속 네트워크 인프라를 역이용하여 아틀라스가 외면한 부작용 사례의 재조합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김 회장은 즉시 IT 보안과 블록체인 기반의 데이터 재조합에 특화된 정예 연구팀을 저에게 붙여주었습니다. 미국에서 4년은 걸릴 것이라 생각했던 작업이 한국에서는 단 며칠 만에 가능해지는 것을 보며 저는 벅차오르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역량이었습니다. 저는 윤소라에게도 익명의 암호화된 파일을 보냈습니다. 아틀라스 백신과 부작용의 상관관계에 대한 저의 최초 연구 통찰이 담긴 자료였습니다. 그녀의 반응을 기다리며 저는 작업에 더욱 몰두했습니다.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던 어느 날 밤, 김 회장의 보안 담당자가 연구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박사님, 큰일 났습니다. 외부에서 연구소 네트워크에 대한 지능형 해킹 시도가 포착되었습니다. 백신 연구 데이터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제이콥이었습니다. 제가 귀국한 것을 알고 저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곧이어 제이콥에게 국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유롭고 오만했습니다. 스승님, 한국은 좁은 나라 아닙니까? 제가 스승님을 찾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아틀라스로 돌아오실 길을 열어드릴 테니 여기서 멈추십시오.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제이콥, 내가 나를 배신했을 때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다. 이제 와서 내게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너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은폐한 진실을 내 손으로 공개하는 것뿐이다. 제이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길 바라신다고 믿겠습니다. 곧 다시 뵙겠습니다. 한국은 좁으니까요. 통화가 끊겼습니다. 좋아, 제이콥. 내가 먼저 움직이겠다는 뜻이군. 이젠 속도전이다. 김 회장과 저는 곧바로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K-파이어월 전략의 2단계, 즉 제이콥의 임시 백업 코드를 찾아내고 그것을 한국의 분산 서버에 영구 기록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제이콥이 보낸 해킹 시도는 끈질기게 연구소 방화벽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화면 한쪽에 숨겨진 작은 창이 깜빡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윤소라에게 보냈던 암호화된 파일이었습니다. 그녀가 파일을 열어본 것입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나의 움직임을 감지한 제이콥, 그리고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한 윤소라. 이젠 누가 적인지 아군인지조차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전쟁이었습니다. 제이콥의 반격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진행되던 K-파이어월 전략의 핵심 교차 분석이 갑자기 중단되었습니다. 아틀라스 바이오사이언스 측이 한국 정부의 특정 채널에 압력을 넣어 저희의 연구 데이터 접근 권한을 임시 차단시킨 것이었습니다. 이건 제이콥의 방식이었습니다. 과학적 논쟁이 아닌 자본과 권력을 동원한 진흙탕 싸움. 김 회장은 분노했습니다. 성우 박사, 이 자식들이 한국 정부의 시스템까지 흔들고 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좌절은 없었습니다. 이 순간 저는 김 회장에게 한국이 가진 진정한 강점을 설명했습니다.
회장님, 우리는 정부망에만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광범위한 초고속 연구망과 분산 서버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틀라스가 차단한 건 정문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상상조차 못할 우회로를 이용할 겁니다. 김 회장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그는 즉시 한국의 여러 대학 연구실에 분산된 서버와 네트워크 자원을 임시로 확보했습니다. 아틀라스가 감시할 수 없는 정부의 통제망 밖에 있는 데이터의 고속도로였습니다. 우리는 즉시 핵심 작업을 우회망으로 이전했습니다. 제이콥의 임시 백업 코드 조각을 한국의 연구 환경에 존재하는 특정 데이터 패턴에서 역추적하는 작업이었습니다. 한국의 압도적인 인프라는 저희에게 압도적인 속도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때 윤소라가 직접 연구소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제가 보낸 암호화된 파일을 열어보았던 것입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데이터 무단 접근이라는 법적 경계를 넘나들고 있다며 멈추고 자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부작용으로 고통받는 은사님 아들의 사진, 그리고 녹음기에 담긴 제이콥의 비열한 목소리. 윤분석관. 이대로 멈추면 그들은 완벽하게 승리할 겁니다. 제가 재조합하는 것은 조작이 아닌 글로벌 자본이 외면한 진실입니다. 윤소라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법과 윤리 사이에서 심각하게 갈등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역시 제약사의 은폐로 피해를 입었다는 과거가 그녀의 내면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 연구소에 온 적이 없습니다. 다만 국과수에서 확보할 수 있는 정식 부검 데이터 중 일부 익명 파일에 대해 당신이 언급한 나노입자 결함, 시뮬레이션의 특이 패턴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지 사적으로 확인해 볼 수는 있습니다. 됐다. 이제 아군을 얻었다. 그녀의 양심은 내가 가진 최고의 무기다. 저희는 즉시 윤소라가 제공한 익명 파일과 우회 확보한 데이터를 결합하여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제이콥의 감시망을 피해 극비리에 진행된 이 작업은 드디어 절반의 성공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때 연구소 외부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안팀이 경고했습니다. 신원 미상의 차량이 연구소 주변을 배회하고 있습니다. 고성능 감청 장비까지 포착되었습니다. 제이콥이 보낸 정보원이었습니다. 곧이어 연구소의 전원이 꺼지고 비상 발전기가 요란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김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젠장, 해킹이 아니라 물리적 공격이야. 이 창밖을 보니 어둠 속에 서 있는 그림자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 옆에는 낯익은 실루엣의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제이콥이었습니다. 그가 직접 한국에 온 것입니다. 저희의 목숨을 끊어놓기 위해서. 창밖의 제이콥. 그의 직접적인 등장은 저희가 아틀라스의 심장부를 건드렸다는 증거였습니다. 연구소는 곧바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이콥에게 잡힐 수는 없었지만 무엇보다 제가 며칠간 쌓아올린 속죄의 증거가 파괴되어서는 안 됐습니다. 이 데이터는 한국 기술이 아틀라스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저는 김 회장과 함께 마지막 분석 작업에 매달렸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서 번뜩이는 통찰이 스쳤습니다. 아틀라스 백신의 결함은 제이콥이 의도적으로 설계한 코드의 불일치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코드 조각들을 이을 때 논리적으로 가장 비정상적인 간격을 가진 3개의 노드를 강제로 연결하라고 외쳤습니다. 단 몇 초 후 서버실의 모든 모니터가 일제히 초록색 신호로 번쩍였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아틀라스 바이오사이언스가 의도적으로 은폐했던 부작용에 은폐된 기술적 핵심을 재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나노입자 불안정성의 기전이 한국의 데이터 환경에서 명백하게 증명된 것입니다. 2년 동안 저를 짓눌렀던 회한을 덜어내는 결정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김 회장은 환호했습니다. 해냈네. 아틀라스를 심판대에 세울 수 있어. 진정한 전환점은 그 직후에 찾아왔습니다. 미래바이오 테크의 젊은 연구원 한 명이 흥분하여 저를 불렀습니다. 박사님, 이 나노입자 불안정성을 역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한국의 특정 단백질 안정화 기술과 결합하면 부작용을 원천적으로 막는 차세대 백신 플랫폼의 핵심 솔루션입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진실 규명을 넘어선 기술적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이 승리의 순간 연구소 문이 강제로 열리는 굉음이 들렸습니다. 제이콥이 서버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오만함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발견하고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스승님, 결국 여기까지군요. 저에게 넘겨주시죠. 당신의 마지막 양심까지.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이콥, 내가 이긴 게 아니야. 한국의 기술력이 너의 탐욕을 심판할 것이다. 김 회장은 저에게 성우 박사, 이 데이터와 코드를 들고 나가. 나는 이 연구소를 지키겠네. 라고 외치며 저를 밀어냈습니다. 저는 서둘러 모든 핵심 데이터를 초소형 양자 전송 백업 시스템에 연결했습니다. 제이콥은 저의 말을 무시하고 서버실의 전원을 내리려고 했습니다. 저희는 몸싸움을 벌였지만 그의 젊은 힘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전원 스위치가 꺼지기 직전, 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제이콥의 다리를 걸었습니다. 그는 휘청거리며 서버렉에 머리를 부딪혔고 데이터 전송 속도가 잠시 둔화되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컴퓨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전송반은 99%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전원 스위치가 완전히 내려가기 직전, 저는 제이콥이 들고 있던 USB 드라이브를 낚아채 시스템의 빈 포트에 꽂았습니다. 데이터 전송 완료. 라는 문구가 짧게 깜빡였습니다. 전원 스위치가 완전히 내려갔고 연구소는 암흑에 잠겼습니다. 모든 소리가 멎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증거는 어디로 전송되었나? 저는 제이콥과 함께 차가운 서버실 바닥에 쓰러진 채 숨을 헐떡였습니다. 연구소의 전원이 완전히 내려갔을 때 김 회장의 보안팀이 제이콥과 용병들을 제압했습니다. 김 회장은 성우 박사. 진흙탕 싸움에 발을 담근 이상 더럽혀지는 건 각오해야지. 중요한 건 진실이라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이콥의 조롱은 단순한 분노 표출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국내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을 파렴치한 과학자의 이름으로 장식했습니다. 아틀라스 측은 즉각적으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아틀라스의 연구비를 수년간 횡령했으며 부작용 데이터를 조작하여 회사를 협박하려다 해고당한 후 보복성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글로벌 범죄자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들이 공개한 횡령 서류는 너무나 정교해서 거짓이라고 반박하기 어려웠습니다. 역시 제이콥. 그는 나를 과학자가 아닌 인간 한성으로서 파멸시키려는 거였어.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윤소라의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긴급하게 연락했지만 그녀는 며칠 후 국과수 건물의 외진 주차장에서 저를 만났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차가움을 넘어선 경멸에 가까웠습니다. 그녀는 제게 말했습니다. 한 박사님, 횡령 서류에 박사님의 서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과수 내부에서는 박사님이 과거 미국에서 연구과정의 윤리적 문제로 경고를 받은 적이 있다는 정보까지 돌고 있습니다. 저는 당신의 데이터에 담긴 진실을 믿고 싶었지만 이제 당신의 양심 자체를 믿을 수 없습니다. 그녀의 말은 비수였습니다. 과거 저질렀던 작은 윤리적 실수까지 제이콥이 파헤쳐서 이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윤소라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녀는 공직자로서의 객관성을 지키기 위해 저와 완전히 관계를 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나마저 나를 믿을 수 없다. 이젠 정말 혼자다. 모든 것을 잃었다. 저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계획은 실패 직전이었고 가장 중요한 조력자까지 등을 돌리려 했습니다. 저는 초라하게 오피스텔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양자 전송 백업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텅 빈 데이터 폴더였습니다. 제가 보냈던 데이터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저는 암호화된 파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제이콥이 전원을 내리기 직전 전송된 단 하나의 파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파일의 암호를 풀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2년 전 해고당하기 직전 오래된 디지털 녹음기를 이용해 만들었던 최후의 데이터였습니다. 녹음기의 모든 대화 파일과 함께
제가 스스로 작성했던 나노입자 결함 시뮬레이션의 최종 보고서의 원본 파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파일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와서 이 파일 하나가 거대한 아틀라스 바이오사이언스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 저는 의심했습니다. 그때 화면 속 파일 아래에 제가 알 수 없는 추가 보안 기록 하나가 보였습니다. 제이콥의 혼잣말처럼 작고 비열하게 숨겨진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기록을 클릭했습니다. 이 진본 데이터로 충분한가? 아니, 이것마저 제이콥에게 조작된 함정일 수 있는가? 진실의 최후 심판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추가 보안 기록을 클릭했을 때 저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제이콥이 자신의 횡령 조작 서류를 아틀라스의 서버에 업로드할 때 사용했던 블록체인 기반의 변조 방지 스탬프의 역추적 경로였습니다. 그의 오만함은 치명적인 실수를 낳았습니다. 그는 아틀라스의 내부 블록체인 시스템을 악용해 서류의 진본성을 위장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사용한 단말기의 고유 식별 코드를 삭제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데이터를 들고 김 회장에게 달려갔습니다. 회장님, 자네는 이겼네. 블록체인 기록은 조작할 수 없어. 이제 한국의 기술력으로 그들을 심판대에 세울 때야. 김 회장의 지지로 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의 증인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청문회장은 수많은 카메라와 취재진으로 가득 찼고, 제이콥 노리스는 여유롭고 오만한 미소를 지은 채 제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이콥은 저의 횡령 및 윤리적 결함을 집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그는 한성우 박사는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 허위 데이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스승님의 타락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증인 제이콥 노리스 이사의 말은 거짓입니다. 저는 횡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이콥 노리스 이사가 저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횡령 서류를 조작했습니다. 제이콥은 당황했지만 곧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박사님이 조작범이 아니라는 증거를 제시하십시오. 저는 가방에서 김 회장 팀이 분석한 데이터를 담은 소형 단말기를 꺼냈습니다. 제이콥 이사, 당신이 사용한 단말기의 고유 식별 코드입니다. 제가 제시하는 것은 아틀라스 서버에 기록된 횡령 서류의 원본 블록체인 스탬프입니다. 김 회장의 팀은 청문회장 스크린에 해당 블록체인 기록의 역추적 과정을 실시간으로 송출했습니다. 한국의 첨단 IT 기술이 아틀라스 서버의 보안망을 뚫고 조작된 서류가 업로드된 제이콥의 단말기 고유 식별 코드를 명확하게 짚어냈습니다. 제이콥의 얼굴에서 오만함이 사라지고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청문회장의 TV 화면이 일제히 뉴스 속보로 전환되었습니다. 김 회장의 미래 바이오테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었습니다. 젊은 연구원이 단상에 서서 발표했습니다. 저희는 한성우 박사님의 원천 기술 통찰을 바탕으로 아틀라스 바이오사이언스 백신 부작용의 핵심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차세대 mRNA 백신 플랫폼 개발에 성공했음을 발표합니다. 안전성, 효능 모두 기존 백신을 압도합니다. 청문회장과 기자회견장의 두 진실이 충격적으로 결합되는 순간 제이콥은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망감에 휩싸여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는 저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제이콥은 저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은 광기로 번뜩였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저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의 멱살을 잡은 손을 풀지 않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제이콥, 나는 너에게 기술을 가르쳤지 윤리를 팔라고 가르치지 않았다.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왕좌가 아니었어. 용서였지. 하지만 너는 스스로 용서를 버렸다. 그 순간 제이콥의 광기는 꺼져버렸고 그는 맥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청문회는 폐회되었고 저는 홀로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정의는 실현되었고 저는 저의 죄책감을 씻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승리감 대신 텅 빈 공허함만을 느꼈습니다. 그때 제 앞에 윤소라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사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당신의 양심을 의심했습니다.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저는 그녀를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저의 전쟁은 끝났지만 그녀에게는 이제 새로운 시작일 것입니다. 저는 그녀에게 마지막 숙제를 건네주어야 했습니다. 청문회장 밖에서 저를 기다리던 윤소라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사과는 저의 무너졌던 명예와 양심이 회복되었다는 증명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제가 가진 마지막 숙제를 건넸습니다. 윤분석관. 이 데이터들을 한국 정부와 의료 시스템에 정식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피해자들의 고통이 헛되지 않도록 아틀라스의 부조리한 일처리가 만들어낸 피해 사례들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보상받는 과정을 감시해 주십시오. 윤소라는 확신과 새로운 사명감을 품고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며칠 후 사건의 여파는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아틀라스 바이오사이언스는 부조리한 일처리를 인정하며 막대한 배상 소송에 직면했습니다. 제이콥 노리스는 모든 것을 잃고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저는 홀로 오피스텔로 돌아왔습니다. 2년 전 회한 속에 도망쳐왔던 그 초라한 방이었습니다. 짐을 꾸리던 중 저는 오래된 디지털 녹음기를 발견했습니다. 이제 그 녹음기는 저의 죄책감이 아닌 과학자의 양심이 권력보다 강할 수 있다는 승리의 상징이었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은사님 댁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제가 막지 못했던 회한에 대해 모든 것을 털어놓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사모님은 저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성우야, 너는 그때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너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한 방식으로 속죄했다. 고맙다. 우리 민규도 너의 새 백신 덕분에 희망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순간 저는 2년 동안 저를 짓눌렀던 무거운 짐을 비로소 내려놓았습니다. 진심으로 용서받았다는 평온함이 저를 감쌌습니다. 저는 미래 바이오테크에 합류했습니다. 김 회장의 신뢰 속에서 저는 차세대 백신 플랫폼 개발을 이끄는 연구소장 자리를 맡았습니다. 우리는 글로벌 자본의 탐욕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인류의 건강만을 생각하는 K-바이오 윤리재단 설립을 추진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새로 지어진 연구재단 건물 옥상에 올라섰습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김 회장이 언젠가 제게 물었습니다. 성우 박사, 이제 만족하는가?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이제야 진정한 과학자가 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속도나 돈이 아닌 윤리가 우리의 속도가 될 것입니다. 저는 난간에 기대어 먼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인생은 항상 실수와 회한으로 가득 찹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실수와 회한을 외면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에 용기를 내어 바로잡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배신자도 도망자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가 사랑하는 기술로 제가 지켜야 할 사람들을 지키는 곳에 서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고통이 헛되지 않았음을